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은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을까요? 자, 미국 시장이 좀 올라서 마감이 됐죠. 이유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좀 뭐 필요시에 추가로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현재 같은 뭐 이런 시스템에서는 과거에 2008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에 대한 그런 보호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현실화되기는 약간 좀 난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화당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공화당 보수파들이 이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의회 도움이 없으면 그 자체 예산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예금은 전부 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면 이게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현재 연방예금공사의 재원은 1250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이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조치였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이번에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 능력이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과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과거에는 어떤 뭐 위기들 이런 조짐들이 보여도 정부는 뒷짐지고 있었고요. 기껏해야 뭐 중앙은행 쪽에서 이 금리를 낮추는 뭐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 뭐 과거와는 달리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공조해서 굉장히 빠른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들 위기에 굉장히 적당하게 잘 대응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탓으로 아직까지도 약한 고리에 대한 뭐 그런 위험 요인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약한 고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 후에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은행 쪽에서 지금 이 정도로 그냥 일단락 되면 뭐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지금 은행들이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출 연장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진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작은 경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라면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텐데 그 회사채 발행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발행을 하더라도 금리를 좀 높게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대응으로 시스템 위기는 피했고 앞으로도 뭐 시스템 위기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워낙 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 요인은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시장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2008년도에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왔고요. 자, 2008년도에 이 경기 침체가 온 부분들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미국 중앙은행이 1%에 있던 금리를 5.25%까지 금리를 인상한 그 여파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왔었는데요. 2007년도 시장에서 벌써 5.25%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때 다수의 좀 위험 요인이 조금 나왔던 상태죠. 뭐 HSBC에서도 100억 달러 투자 손실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그 모기지 대출 회사들 이런 쪽들이 좀 파산을 많이 했습니다. 또 2007년도 8월 9일에는
BNP 파리바에서 이 펀드 환매를 중단시키기도 했죠. 베어스턴스에서도 대규모로 이렇게 좀 손실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때는 미국 정부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저 화면 보시는 화면을 보면 2007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은 주로 해결은 없었고 사건만 터졌습니다. 파랗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해결을 했던 부분들을 파랗게 표시를 해놨고요. 빨갛게 글자를 써놓은 부분들은 어떤 일일 사건들이 발생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는 전혀 대응을 안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부분들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이 2007년도 9월 달에 조금 뭐 모기지 회사들 저 파산하고 막 그러니까 9월 달에 0.5%를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면 이 부분은 늦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리만 사태까지 이어진 뭐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이 조금씩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좀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하나 있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자,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은 지표예요. 그리고 산업 생산이나 설비 가동률 역시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지금 이런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구간들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위기에서 좀 빠른 대응으로 그 위기 자체를 일단 피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은행 쪽에서 대출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것,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여타 또 위기 요인이 있는지는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 요인이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우리 파생 시장 동향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앨런 장관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했죠. 뭐 장중 눌림목은 있었지만 장 후반에 상당히 강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약간 소폭 상승폭을 축소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준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망 심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주가가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도 미국 시장도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경계감은 약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3일 연속 음봉이 출현했는데요. 이 3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3월 누적 순매도가 외국인들이 1조 9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그 전에 동시만기 전에 1조 이상을 순매수했던 거를 기억해 보면 동시만기 이후에 2조 1000억 정도를 순매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시스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 이후에 수급 개선에 대한 뭐 관찰을 해보면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5일, 20일, 60일 이동평 유선이 수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수렴 현상이 조금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뭐 시장의 방향성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월 달 들어서 누적 2조 4천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들 외국인들은 전 기관이 다 매도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일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투기적인 시세가 나왔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섹터들이 이 시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은 시가총액을 한번 고려해 보면 삼성 SDI 시가총액이 49조 정도가 되는데요. 에코프로 BM,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LNF 이 네 종목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58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은 다소 좀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파생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과 더불어서 저 선물 시장에서도 만기 이후에 수급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베이시스를 좀 많이 벌려놨죠. 1.49 정도까지 베이시스를 벌려놨는데요. 이 베이시스가 좀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뭐 시장의 저 상승 탄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를 벌리는 그런 수급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을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6월물 선물 기준으로 315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은 일단 현선물을 매도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코스피는 조만간 방향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 코스닥은 2차 전지의 쏠림에 대해서 우려되고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셨습니다. 베이시스 추가 확대 시 프로그램 매수 가능성 전망해 주셨는데요. 중요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일 겁니다. FMC에서 금리 결정해서 우리가 내일 그 소식을 반영하게 될 텐데요. 이제 뭐 한동안 인하하지 않으면 이번에 올린 5%가 한동안 우리가 또 지내야 할 금리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저녁에 예정이 돼 있고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 패드워치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5bp 인상 확률이 87.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준은 금리 동결하고 저 0.25bp 인상 사이에서 굉장히 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시장 환경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거고요. 또 동결했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은 뭐 이런 건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연준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약간 비둘기적인 뉘앙스를 풍길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 반대,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는 약간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저 시장에서 연준이 가장 지금 이번 회의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도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점도표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금리에다 점을 찍는 거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6월 정책회의, 9월 정책회의, 12월 정책회의 때 연준 점도표의 중간값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자, 6월 때도 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9월 정책회의 점도표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죠. 12월 달 정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에 점도표 중간값이 4.6 정도가 됐었는데 12월 정책회의에서는 5.1% 정도로 높아졌어요. 자, 이번에는 그 시스템 위기, 은행들 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래도 이 점도표가 어느 수준에 찍히느냐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점도표의 점이 시장 방향성 결정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오늘 FMC 회의 결과 하루 앞둔 장에서 어떤 시그널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일단 뭐 지금 이럴 때일수록 뭐 불확실성도 좀 있는 그런 시장이죠.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철저하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런 종목들 중에 주가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국내 조선기사들 뭐 이쪽이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는데요. 이 국제회사기구에서 이 저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 선박 쪽에서 가장 좀 강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호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 3사에 대한 투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뭐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실적이
2021년도보다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현재는 주가가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보다 대폭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기에 뭐 사모기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흐름을 타고 있는 턴어라운드주 한국카본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